달려났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 담당관 신영환입니다. 예, 오늘은 정례시정 브리핑의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규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지도 편달 덕분에 시정을 잘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감사드리고요. 또 시정과 또 시민, 시장이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 기자단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시정 브리핑실을 좀 개편을 하고 개선을 해서 이와 같이 좀 약간 좀 넓고 그리고 또 개방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시장 시대를 열어가는 민선 6기의 언론과의 동반자적인 그런 자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너무나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변인 겸 홍보학습 담당관실을 두어서 홍보 기능과 평생 학습 기능을 함께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적임인 우리 신영화 담당관님을 발탁해서 새롭게 진용을 짜고 새로 출범한 지 이제 열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주신 지도 편달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에도 많은 협력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은 폐 일원하고 작금의 우리 충청북도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 파동에 대한 몇 가지 저희 대책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합니다. 일단 저희 제천시는 청정 지역 그리고 자연치유도시라는 그런 지역의 브랜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초기에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해맞이 사업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고위공직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전격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풍호 해맞이, 선상 해맞이, 박달재 해맞이, 그리고 용두산 해맞이, 그리고 송악산 해맞이 이렇게 4대 해맞이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었고 또 전국적인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또 무엇보다 제천으로 오는 구제역을 막아내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들의 뜻을 다 모아서 전격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취소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축산농가를 돕는 그런 방역 관련된 사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미 42건이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충북만 해도 23곳에서 이것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진천 그리고 증평, 음성에 이르기까지 괴산까지 다가옴으로써 충주를 벗어난다면 바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의림지 알몸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우리 제천시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겨울 행사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격 취소하고 구제역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제천의 경우는 의심 신고나 이러한 추가적인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시는 관련된 공직자들이 모여서 긴급 비상 대책 회의를 하고 조금 전까지도 저와 담당 국실장이 함께 구제역 관련된 초소와 거점 소독소를 돌아보고 현장을 점검하고 오는 길입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저희들의 노력으로 비춰서 볼 때는 제천은 구제역 파동에서 그래도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북의 경우는 자료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은 지금 현재 거점 소독소라고 해서 도축장을 중심으로 한 축사 소와 돼지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은 저희가 거점 소독소를 설치해서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달재 LPC가 바로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명지동에 있는 가축시장 옆에 있는 도축장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저희 거점 소독소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최소한도 약 한 50두 이상의 소 그리고 돼지 1000두 이상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축산 농가가 있는 집 아예 그 길목에 각 우리 공직자들이 다 파견돼서 제천 지역에 18군데에 달하는 그 지역의 현장에서 점검하는 그런 방역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소에서 방역을 필한 그 필증을 점검을 하고 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된 농가나 아니면 그 관련된 시설을 드나들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100% 그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생긴 살처분 소나 돼지에 대한 100% 보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에 농림축산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백신을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한 40%까지 규책 사유를 두어서 축산 농가에게 페널티를 주고요. 또 관련된 그 제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최대 80%까지 농가에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시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농가에서도 예방적 차원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구제역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돼지만 하더라도 워낙 많은 두수가 사육되고 있고 또 돼지에 방역을 할 경우에 약간의 그 돼지 한 마리당 한 10,000원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손실이 올 수 있다. 출하 시에 이런 우려들 때문에 방역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철의 경우는 시 공직자와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인 그 여러 가지 예방적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면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에 약 1억 3천만 원의 시 예비비까지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조에서도 긴급 예비비가 하달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천 내 예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지원 체제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1월 20일까지 약 11일간에 걸쳐서는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장 출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 필증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미소독 차량은 거점 소독소에서 소독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출입하는 자가용이나 또는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까지도 예외 없이 운전 소독하는 그런 철저한 방역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 및 우제류 사육 전 농가에 2차 긴급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 접종 기간은 내일부터 계속되는데요. 여기에는 돼지의 2차분 그리고 우제류의 전체 다를 긴급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백신을 4만 두 분을 요청을 해서 구제역 백신을 농식품부에서 지금 수급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4만 두를 요청을 해서 긴급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저희 제천시에서의 방역 사업은 첫째는 우리가 친환경 지역이라는 청정구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축산 농가의 어떤 어려움을 지켜가는 것만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가 펼쳐가고 있는 제천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제천 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또 지역사회의 관광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4만 시민 모두 함께 제천이 이 청정지역 그리고 자연치유 도시로서의 그동안의 이미지를
더욱더 보양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이 구제역 파동을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자연주의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여러 우리 시정의 많은 지원과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금번 제11회 지방자치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소식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1년 동안 모범적인 지방자치 정책 시행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제11회 2014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희 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하남시, 전남의 순천시, 경북의 문경시 이 3개 시와 함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영대전으로서 그 항목으로는 지역 일자리 또는 상권 활성화, 지역 소득 증대, 문화 관광, 농축 특산품, 기업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환경 관리, 지역 개발 및 공공 디자인 등 9개 부문에 7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 부문으로 제출했으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 사업, 청풍호 자드락길 및 모노레일, 중부 내륙권 관광 활성화, 그리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추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리고 2년 연속 저희가 대상을 평가받은 자연치유도시 및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길의 브랜드 대상에 대한 것을 함께 참여해서 문화 관광 부문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높은 종합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자면 2014년 11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로 문화관광 부문 공적서를 제출했으며 공적 현지 확인과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서 2015년 1월 8일 바로 지난주에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을 그런 의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된 일정은 1월 28일에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결정된 4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제천시는 2010년과 2013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무총리상, 2012년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결국 5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장관상급 이상의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창의적인 시책 개발로 시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1천여 명의 공직자가 합심하여 시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준비와 강한 도전 정신으로 금년도에 있을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있거나 뭐 다른 형태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상히 자료를 다 제공해 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뭐 다 아시면 대변인 아시고 우리 보도팀장 다 아시면 우리 옆에서 뭐 다 아시면 소리 한번 주십시오. 신영아 우리 양정관이시고요. 이쪽은 우리 송민호 우리 보도팀장입니다. 앞으로 제천시에 뭐 다른 팀장도 다 계시고 또 역할을 많이 하시는 주무관들도 있지만 대표로 이렇게 정례 브리핑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 시에서 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실질이라고 하시니까 소개를 해드렸더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복장이 좀 이게 뭐 이제 잘 아시지만 이게 저희들 딴에는 이게 야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부터 이제 그 구제역 활동을 대처하는 그런 기간에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저희가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노력으로 1000명의 외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단순하게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도전들을 막아내는데 최선의 각오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고하는 우리 김웅래 단장님 잠깐 우리 최고로 이제 고생 많이 하셨죠. 구제역 전담 사령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 구제역 방역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의 홍보에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과장님부터 정말 애쓰시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공직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뭐 그런 뭐 예감이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닌데 우리 제천에 있어서 방역의 최고 전문가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막 끌어가려고 하는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으로 그냥 계속 지금 설득해서 모셨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운이죠.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이신데 아까 그 이제 상을 탄 그 부서입니다. 지금 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언론인들의 많은 지도 판단을 받아서 올해도 최소한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을 또 타셔라 이런 뜻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네. 부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김기수 기획예산 담당관이세요.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홍일점의 의미로 의상도 이렇게 코드를 맞췄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올해부터 국제음악영화제 총회와 이사회는 제천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예정을 하고 있었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긴급히 조정을 해서 국제음악영화제는 1월 23일 날 바로 이 제천에서 이제 그 이사회를 하고 또 총회도 하고 그날짜로 찾아가는 현장 영화제를 짤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도자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국제음악영화제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가 민선 6기를 들어서 시민시장 시대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바꿔나가겠다. 이러한 저희의 의지는 올해부터 더 긴밀하게 진행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평택에서 제천까지 오는 그 고속도로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부대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5, 6월쯤이면 개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해서 제가 평택시를 방문했고 또 평택시 관련 의원들을 만나서 평택과 제천이 앞으로 동반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연대적 활동을 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물론 개통식에 당연히 평택에서 또 초청을 제가 해서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과 제천이 함께 협력하는 그 과정에서 제천과 평택까지가 한 60군데의 차량 소요 거리가 되고 당겨졌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천은 항구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목포는 항구다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제천은 항구다의 시대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지금 좀 늦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이 시민시장실 말씀을 이번에 해나가셨는데요. 네, 네.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시장님이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예산 수반 없이 지금 현재 시설로 우선 운영하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그 예산을 시민시장실은 뭐 시민시장실은 원래부터가 예산이 별로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었는데 이제 민선 6기 처음 들어오니까 시민시장실을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아마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공무원들의 좋은 자세입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도가 좀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그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시민들을 좀 더 잘해주자고 하는 취지에 한 2번 정도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뭐 정초부터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무리한 절차보다는 당초의 순수한 마음대로 예산 없이 이미 제가 뭐 시민시장 책상은 제가 중고품을 구해놨고요. 그리고 각 회의탁자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다 중고로 이렇게 잘 제공받아서 할 것이고요. 그거 상근하는 직원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14만 시민 모두가 그 시장이고 그들이 쓰는 공간인데 누가 거기서 상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지만은 일일 시민 시장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그런 시민 시장으로 참여해서 하루에 뭐 한 2~3명씩 거기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나 그런 시민시장실 운영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전에는 시민시장실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예. 체령 농업 창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한 100억 가까이 거금이 투자돼서 왔는데 타 시도의 어떤 그 기농기촌 정책에 비해서 제천시가 큰 경쟁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도 많이 지금 줄고 오히려 줄고 있는 입장에서 기농기촌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부터 거기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귀농기촌은 이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뭐 농업이나 다른 형태의 실물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대치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귀농기촌에 관련된 지원센터는 그 문화적이나 생활 환경의 차이에 의한 그런 이질감을 좀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잘 동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일정 부분 오리엔테이션하는 그런 시설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귀농기촌을 늘리려면 제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구제역을 지켜내고 있는 이 노력도 넓게 보면 바로 제천을 살기 좋은 품격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도시로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죠. 그런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시죠. 네. 그 오늘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준비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허락되시면 저도 세배 드리는 셈치고 여기 금왕식당에 그 올갱이국 우리 제천 사투리로 올갱이국으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도 같이 하고 같이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뭐 시간 되시는 범위 내에서 그 옆에 금왕식당 아시죠? 거기서 올갱이국으로 한번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와서 브리핑 해보니까 이 시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진훈 팀장이 고생했네요. 무조하면. 지난해에 리모델링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진훈 팀장이 지금 이제 뭐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배속돼서 이제 정책 전문가로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쁘게 잘 해놨네요. 자, 감사합니다. 좀 이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금왕식당에 오셔서 올갱이국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1월 중 정례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